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요즘 계속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해외 미니 선물이 국내장이 열렸을 때 거의 2%까지 올랐었죠. 오늘 미국장은 1%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미니 선물 2%보다는 더 오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업 실적이 잘 버티고 있다.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저께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뉴욕 멜론은행, 그쵸? 이 은행이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오늘도 항상 그 실적 발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융주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또 실적이 예상치 웃도는 순이익을 또 영업수익을 냈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지표들 보면 주택건축 업체들이 경기 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실적은 추세 전환으로 가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락을 멈추게 하거나 반등을 유도하거나 이 정도에 쓰이지 추세 전환으로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 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일단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악재가 굉장히 큰 악재가 있죠. 악재를 외면하고 있어요. 지난번 6월 달에도 악재를 외면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돼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월가가 미국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해서 올랐고, 이번에는 실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11월 2일날 FOMC 회의 때 자이언트 스텝이 확정적이죠.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그 연방금리 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0.75% 상승의 확률이 93%예요. 특히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CPI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 11월 2일날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회수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렇죠? 아마도 이거는 11월 2일 이후에는 중간선거를 목표로 한 시장이 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으로 이 상승은 주고 있지만 반등일 확률이 높고 결국은 다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 반등이 뭐 언제까지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위로 올리고자 하는 시장의 힘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물량 축소의 정말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그 데이비드 솔로몬은 실적이 좋아했지만 셀러먼 CEO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 벤버네이크 의장이 잘 보는데, 벤버네이크 의장이 뭐 1년에서 2년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반등은 리스크 관리의 아주 기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10년물 국채 금리는 약 4% 밑으로 살짝 떨어졌네요. 예, 그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기재 모비어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9% 8%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는 9% 8%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네요. 굉장히 쇼킹한 발언인데, 제가 아마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는 뭐 4.75, 5 이게 아니라 7%는 가야 될 거다,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마크 모비어스 같은 사람이 이제 9%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9%가 말지 안 말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나 뭐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던 그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충분히 고금리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새벽에 끝난 시장은 1% 정도, 다우는
0.9%, 1%, 나스닥은 0.9%인데 이 나스닥 선물이 시간에서 2% 정도 올랐었죠. 지금 시간에 또 1% 오르네요. 아, 참 대단합니다, 진짜. 요 근래 갑자기 막 지수가 오르죠. 제가 볼 때는 요거 진짜로 믿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시장에서 견디기 작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마 중간 선거와 관련 있을 것만 같은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일단 다우는 올랐죠.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다우하고 똑같아요. 다우하고 차트가 똑같은데 어저께까지 똑같고 오늘 이게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해외 민의 선물은 죄송합니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외 민의 선물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전전날에도 해외 민의 선물이 많이 빠졌지만 주가가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런 생각 해보면 지금 상황은 약간 의외의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따라간다면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은요 20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까지 거의 오다가 지금 문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키높이를 맞춰가는 상황이에요. 네, 키높이를 맞춰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굉장히 화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 항상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반영을 해요. 예, 잠시 다른 목적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가 지금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가 매수 10일 만에 매도세로 바뀌었죠.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어저께 지금 여기서 계속 10일이죠. 10거래 2주간 행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10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5일 샀죠. 그다음에 6일, 7일, 8일, 9일 샀죠. 10일 샀죠. 그리고 11일째 매도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수급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급으로는 전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제 매도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열흘 매수를 하고 11일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또 이루어진지 봐야 되겠죠. 오늘 만약 매도가 이루어진다면은 또다시 삼성전자를 흔들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뭐 이런 해석도 되기 때문에 매도가 되는지를 한번 오늘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250포인트까지 턱밑까지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가 지금 올라왔죠. 아까 차트 그 다우 차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우 차트하고 여기하고 똑같죠, 이 차트가. 그리고 다우는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하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죠. 해 미니 선물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차트상으로는 다우하고 키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지 아닌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즘 그 11월 달에 빅스텝도 가능성이 있고 또 서해안 동해에서 북한이 포격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역적 리스크가 있는데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거기에 가치 영향을 받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하락 이격을 넓히는 과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락 이격을 높이는 과정. 왜냐면 하락 목표치가 있거든요. 하락 목표치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하락 목표치를 꼭 채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라는 곳에서는 그 상승 목표치, 하락 목표치를 정확하게 재주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하락 이격을 최대한 넓히는 그런 과정의 시간을 걷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